궁금한 이야기 Y존 관리 H 원장이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오늘은 그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뭐한, 그렇다고 안 물어보기도 뭐한 아이템, 브라질리언 제모 왁싱인가 레이저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쉿, 비밀인데 훨씬 나. 안녕하세요, H 원장입니다. 브라질리언 왁싱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휴가철 즈음 해서 브라질리언 왁싱이나 제모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병원에서는 휴가철보다는 지금 고객님들의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작하면 휴가철에 딱 맞게 끝나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브라질리언 제모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까요? 오늘 H 원장이 제모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것만은 알고 받으셨으면 해서 준비했습니다.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오늘은 고객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은 모두 답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제가 브라질리언 제모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은 혹시 제모가 Y존 건강에 괜찮을까거든요. 원장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브라질리언 제모를 앞두고 Y존 건강을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사람마다 음모의 분포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Y존 피부가 원래 민감한 편이시면 음모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음모가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 그러니까 피부 보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더 민감해지고 가렵고 따가워지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반대로 음모가 많은 분들은 음모 때문에 모낭염과 같은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세균 감염이나 피지낭종 같은 증상들이 원래 잘 생기는 분들은 브라질리언 제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모를 하기 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세밀하게 상담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피부염 등에 따라서 해가 될 수도 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왁싱과 레이저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것도 고민이 됩니다. 효율적인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효과로만 보자면 레이저 제모가 훨씬 효율적이죠. 레이저 제모는 털을 만들어내는 세포에 영향을 줘서 굵은 털에서 가는 털, 거기서 또 솜털로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구적인 제모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왁싱은 단순히 털을 뽑는 것이라서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시술을 해야 하고, 털의 굵기를 줄인다거나 다시 나는 기간을 늘리는 효과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시술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만, 말씀 주신 효율성은 레이저 제모로 하셔야 하고요. 개인차가 있어서 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5회에서 10회 이상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꾸준하게 한 달에 한 번씩, 오케이?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레이저는 아포질 레이저 기기인데요. 아포지 플러스 기기로 최신입니다. 일단 굉장히 빠르고요. 마취나 젤 준비 단계 없이 바로 시술이 가능하고 클린 제모가 가능합니다. 다른 제모 기기를 보면 일단 환부에 닿으면서 제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거기가 또 민감한 부위인 만큼 비위생적일 수 있죠. 때문에 깨끗하고 빠르고 위생상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통증 면에서 타 기기보다 훨씬 부드럽게 차가운 바람으로 통증도 줄였고, 제모를 하시다가 보면 색소 침착이나 착색되는 경우도 많은데 화이트닝 개선 효과가 있어서 부드럽고 맑은 피부 개선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이건 정말 궁금한 건데 혹시 생리 기간 중이나 임신 기간 중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도 가능한 걸까요? 네, 생리기간에 제모를 하는 게 금기시 되는 건 아니지만 모낭염의 발생이 더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피하는 것이 좋겠죠. 또 임신기간 말씀을 주셨는데, 아포지 플러스 레이저는 국소적인 부분에 작용하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사실 임신기간이라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모에 따른 통증이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임신기간에 받지는 않죠.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전날에 면도만 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절대로 왁싱 하신 다음에 레이저 제모 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첫 번째로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연후로 선탠하시고 나서 똑같이 제모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왁싱으로 인해서 모낭에 모가 없기 때문에 레이저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레이저 제모를 받고 나시면 음모가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자라는 방향이 꺾여서 피부 속으로 자라다가 다시 밀고 나가게 되는데 여러 가닥의 털이 한꺼번에 자랄 수도 있습니다. 제모 초기에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제모 후에 재생연고나 보습크림을 충분히 바르시면서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팁은 제모는 보통 4에서 6주 간격으로 맞춰서 해주시고 기한을 잘 맞춰서 꾸준하게 레이저 치료하시는 것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모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정말 겁쟁이라 혹시 많이 아플까요? 왁싱은 해봤었는데 너무 아파서 울다 나왔습니다. 제모는 더 아프다는 얘기가 있어서 너무 걱정됩니다. 어떤 고객님께서 말씀하시길 왁싱이 기절하는 정도의 아픔이라면 레이저는 죽음이래 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건 개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저 제모는 간헐적으로 찌릿찌릿하는 느낌이 들고 회음부 쪽으로 갈수록 더 아프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굳이 아픔의 정도는 왁싱이 더 많지 않을까 합니다. 또 시술 후부터 1, 2주가 지나고 나면 제모된 털이 자연스럽게 탈락하게 되고 더딘 속도로 털이 다시 자라나게 되는데요. 왁싱 후에는 털이 자랄 때 간지러움이나 따가움을 느끼는 고객님들이 많은 반면 레이저는 그런 면이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브라질리언 왁싱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주기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왁싱과 레이저 제모의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다. 왁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기적으로 계속 받으셔야 해요. 왁싱을 한다고 해서 털이 얇아지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길 때마다 계속 가야 되는 단점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정말 아파요. 저는 왁싱의 통증과 레이저의 통증은 비교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저는 저는 마취크림도 안 하고 그냥 하는데 간혹 통증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또 마취크림 진행하고 레이저 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제모에 대해서는 통증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레이저 제모와 왁싱은 100% 무엇이 좋다 확실하게 정의내릴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모두 취약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모낭염인데요. 하루 이틀 정도는 울긋불긋해지거나 피부가 붓거나 할 수 있고 심해지면 드물게 수포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즉각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격도 중요하지만 고객님들의 소중한 피부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술 경험과 레이저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걸 안전한 제모를 위해 필수 사항인 거 아시죠? 고객님, 영구제모라는 고행길을 걷기 전에는 숙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털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모두 조금의 고통과 인내를 거쳐 열심히 제모를 하시고 나면 상쾌함과 보송보송한 느낌으로 쾌적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는 일상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시죠? 저는 여러분의 피부 해결사 H원장 김현옥이었습니다.